자, 7월 들어서 조금 우리 포트폴리오가 쉽지는 않아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바이오 쪽에도 쏠려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도 테슬라의 급등 영향, 거기에 이제 쏠려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나마도 6월까지 그 포트폴리오 넣어놨었던 KB금융 쪽의 흐름이 어제 오늘 뭐 굉장한 슈팅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일단 그 KB금융 쪽에 추가적인 매수 사인을 설정을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을 볼 건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부터 좀 놓고 보시면 글로벌 증시나 이런 쪽이 다 긍정적이에요.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2,800 그래도 넘기고 나서의 흐름이라서 자 보시면은 이제 월봉 기준에서 다우 지수의 기준도 이제 뭐 다시금 사상 최대치 돌파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위치인 거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 뭐 전월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뭐 위축될 필요 없죠. 그러니까 AI 쪽에 대해서 지금 아무래도 하이닉스 고점 찍고 이제 눌림 폭이 좀 오늘 확장돼 버렸고, 그리고 AI 쪽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누구예요? MS잖아요. 그러니까 MS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랠리를 지금 지속하고 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어제도 또 넘긴 거예요. 어제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 쪽의 기준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어제 넘겼어요. 어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그 말씀드렸는데 저거 미국장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순위 그거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글 올리시는 분들 새벽에 컨텐츠 방에 올려놨죠. 채팅방 뭐 하트 누르는 방법, 그 다음에 골뱅이 키워드 넣는 방법 뭐 이런 거 중간중간에 계속 올려드리세요. 애플도 사상 최대치예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3위 엔비디아가 좀 쉬어가는 거죠. 엔비디아가 원체 강한 흐름이었고 쉬어가는데 엔비디아도 결코 나쁘지 않고, 그리고 4위가 이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뭐 알파벳의 흐름도 알파벳 A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쪽에 또 문제가 있나? 일단 뭐 C로 오셔도 같은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시가총액 순위 5위가 누구예요? 5위가 아마존이죠. 둘 다 시가총액 그 20조원을 넘겼단 말이에요. 2조 달러를. 알파벳, 아마존이 2조 달러 넘긴 거고, 뭐 엔비디아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해서 3조 달러를 넘긴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10위,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10위에서 1, 2, 3, 4, 5가 다 미국 주식이에요. MS,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그 기준에서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2조 달러 원대에 형성돼 있던 기준에 3조 달러의 기준까지 이렇게 3조 3천 3조 달러에서 3조 3,940억 달러, 그다음에 3조 3,023달러, 3조 570억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제 애플이 1.4 뭐 하여간에 그 정도 움직이고 장중 최고점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었고 엔비디아만 눌려서 이제 3조 달러가 아마 이탈이 1% 미만 1% 수준이라서 한 3조 달러 깔짝깔짝 하겠네요. 그 이제 그런 그 흐름들로 뒷받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TSMC까지. 그러니까 AI 기반주들이 다 폭등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강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바탕으로 강한 흐름을 줬는데 여전히 고점 대비 44%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대비해서 테슬라가 주도권을 가져간다 그러진 않아요. 테슬라의 주도권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결론은 뭐 오늘 그 테슬라의 영향이 됐든 뭐가 됐든 2차 전지 쪽의 슈팅이 다시 한 차례 또 나와줬고, HLB도 지금 뭐 이슈 불거뜨리고 나서 이제 뭐 변동성 어마어마하죠. 그 프로그램 쪽에 매도와 매수가 150만 주대 수준이에요. 그 장중에 뭐 한 40만 주대까지 또 매도가 있다가 다시 이제 뭐 매수로 또 전환돼 있고 복잡하게 흘러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 반발력 탄력이 나왔을 때 따라붙었다가 바로 그냥 손절을 했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나서 돌려놨는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슈팅 범위에 뭐 속된 표현으로 어찌 보면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찮게 이제 HLB를 뭐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그죠? 최근 그 보면은 슈팅 나온 다음에 음봉 떨어지고 밀리고, 거기에서 맴돌다가 어제도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밀리다가 수급도 뭐 꼬여진 상태에 흐르면서 이렇게 결론은 이제 150만 주 떠넘기고 난 이후에 일부 들어 올려서 뭐 슈팅을 줄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또 뭐 만들어 놓는 이슈들,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면 HLB 같은 경우가 뭐 짧게만 볼게요. 짧게만 지금 내용이 있어요? 단 하나라도? 그러니까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단 한 개의 이유라도 공정 공시가 나온 게 있냐 이거죠. 없죠. 그러니까 공시가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그냥 우리 멋쟁이 회장님께서 그냥 뿌려대는 거 아니에요. 뿌려대고 지금 기존의 전환 물량을 여기서 해먹고 있는지 어쩐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에도 이런 내용들의 위험고지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매매를 하고 10만 원대 차익 실현을 했을 때에도, 요 하한가 맞기 전에 빠져나왔을 때에도 지저분하다. 요 수급 때문에 따라붙어서 이제 슈팅을 바라보고는 있었지만은 FDA 승인, 그 깜도 없다. 뭐 되든 안 되든 된다고 해서 그게 뭐 주가를 쭉 당겨 올릴 그 기준도 아니다. 그 말씀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래 둔화된 이후에는 안 쳐다봤잖아요. 반등이 나오든 말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도 이 수급 범위가 확장이 되면 모를까. 그냥 단순 논리의 정상적인 대주주 지분, 일반적인 뭐 대주주 지분 30-40%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가총액이 16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라면 그 이상 월등한 수급이 형성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죠.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이라면은 저수급 범위를 보고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할인이 너무 심합니다. 그들도 엑시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어떤 기준이 잡혀버려요. 얘는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환 물량이 1억 주 이상이 전환 물량으로 나왔으리라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 물량뿐만 아니라 이제 뭐 증자 물량, 별의별 물량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물량 기준에 상당 부분이 이제 저가 전환 물량도 마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 물량을 해먹기 위한 흐름. 근데 그 자금이 진짜 뭐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자금들이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처조카가 매매를 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에도 2심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이 굉장히 1심 때처럼 높죠. 그게 정상이죠. 8년 뭐 이렇게. 1심은 그게 진짜 전 국민이 1심 판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이 주가 조작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주가 조작을 그것도 대주주가 한 건데 그걸 잡아내고도 집행유예를 준다? 그건 심한 거죠. 어찌 됐든 우리는 이 부분은 뭐 오늘 얘가 상한가를 간다 할지라도 뭐 어차피 갭상승 이후에 만약에 따라붙었다면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여기서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제 갭상승 범위가 너무 컸고,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만약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쳤다면 검색기에 이제 떠 있는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저점에서부터 얼마? 2% 돌리면 손절 잡고. 근데 오늘 뭐 우리 쪽도 볼 종목이 많잖아요. AI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닉스도 밀려 있었죠. 최근 들어서. 그다음에 현대차도 계속 밀려 있었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부터 해서 전력기기 쪽 어제 꼬리 달고 내려와서 오늘 또 낙폭이 좀 심화돼 있었죠.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PCB 업체들 애플 신고가 양양에도 이제 좀 연동이 되지 못했던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 그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찍고 돌릴 때 얘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테슬라 보여드린 것처럼 그 테슬라의 슈팅이 더 확장돼서 테슬라가 신고가 나오더라도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니까 윗방향의 흐름을 본단 말이죠. 또. 근데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따라가기에는 프리미엄이 너무 세다라는 거지. 작년에 슈팅 나올 때면 모를까. 그래서 요 정도 범위 그리고 이제 지금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색기에서 신호가 탈퇴 이후에 이제 재진입이 요 정도 수준까지 돌려줘야 재진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잡아드리는 게 저점에서부터 이제 2% 돌릴 때의 흐름 그 정도를 설정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재진입 저가가 이제 뭐 69,200원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이제 변동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은 되니 다만 저는 권해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HBM도 진입 이후에 고점 찍고 이제 탈퇴 그리고 재진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슈팅 범위들이 과연 이제 테슬라의 그거가 맞물려서 이제 다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시간에서 좀 강세를 떴던 종목이 ABL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가 있었어요 시간에서.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평상시 거래가 없던 쪽이라 꺾여서 무너져 내리면 좀 불편해지고요. 개장 초 우리가 나왔던 종목이 이제 위에는 없지만 밑에 있는 이유는 탈퇴 신호 나오면은 이제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거래가 둔화될 때 또 없어지고 진입 신호 이제 LG 디스플레이 진입 신호 나오고 뭐 오늘 개장 초에 그리고 대부분 다 2차 전지 위주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의 슈팅 범위 포함해서 잘 놓고 보는 게 우리로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시황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글로벌 증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이제 설정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종목 검색기를 좀 캡처를 하고 있어요. 캡처를 하고 있는데 KB금융도 좀 일찍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KB금융 쪽 매수세는 우리는 이제 다 나간 상태이고 주력주 기준에 사실상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7월달 주력에서는 제외는 했지만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주 포트에서 빼놓은 거지 나머지 종목군들의 기준, 그러니까 주력 포트폴리오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여러 종목을 매매를 하잖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금리를 진짜 인하하기 전까지는 지금 금리 인하는 어제도 뭐 9월부터 인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글쎄요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글쎄요, 글쎄요. 내년쯤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파장을 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지표가 둔화된다. 그럼 성장주는 다 죽는다로 해석을 해야죠. 모든 성장주는 다 죽는다. 또 금융주들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금리를 인하한다라는데 금융지주사가 슈팅이 나오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이제 원체 금융지주사들 기준에 미국 장에서도 금융사들의 긍정적인 흐름에 연동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하여간에 이제 우리는 얘가 이제 뭐 상한가 슈팅이 나오더라도 뭐 그거는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쪽으로 HLB든 그 그룹주든 2차 전지든 그렇게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라 검색기 계속 떠서 계속 거래가 터져 있고 수급이 이제 뒷받침되는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더 공격적으로도 볼 수 있죠. 삼성전자가 1% 돌렸어요. 그죠? 삼성전자 1% 하이닉스도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기준에 문자가 오늘 이래저래 은근히 많아요 지금, 그죠? 거래 없는 쪽에도 문자를 내보내고 있고. 매수 사인을 그 삼성전자의 매수 사인을 냅니다. 5일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금요일날. 그때 돼서 이제 AI 관련 주들 또 IT 쪽에 삼성그룹 관련 쪽 이런 쪽의 변동성 확장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의 목표 주가는 뭐 1차적으로 9만 원 잡아놨지만 최근 계속 교육해 드리는 것처럼 그 이상의 기준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를 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지수를 늘어올리면 두 종목 합쳐서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한 30%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까지 합치면 35%그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현대차하고 기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밀렸어요. 근데 지금 기준은 이제 현대차가 강세를 띄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시가총액을 다시 넘기고 4위로 이제 탈환을 다시 했고, 기아도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더 올라가야 정상인 거죠. 오늘 시가총액 이제 그 3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어제도 윗꼬리 달리고 내려왔는데 오늘도 꼬리가 이제 좀 달려 있어요. 갭상승 이후에 이제 음봉인지 꼬리인지는 뭐 한번 들여다 볼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개장 초에 좀 강했던 종목군들 좀 정상적이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과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 쪽. 그러니까 HLB처럼 뭐 대주주가 나와서 헛소리하는 거 말고, 얘는 공시 못 냈잖아. 공시도 못 낸 애들을 뭘 어떻게 믿어주란 얘기야. 그러니까 믿어주기 위해서는 거래가 오늘처럼 계속 터져주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라도 뭐 지금 한 100만 주씩 들어와 주면 좋은데, 프로그램 이외에 얘가 기관들이 이런 뺑뺑이를 돌려서 할까요? 그건 금융당국이 제재를 한다 그랬죠. 그거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의 오늘 기준의 흐름은 결국은 윗꼬리 운봉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연동이 돼서 일부 움직임이 났다 할지라도 얘의 펀더멘탈을 그렇게 개선시킬 수는 없어요. 수십 년을 적자 회사가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흑자로 전환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땡큐한 건데,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지금 전기차 가격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이닉스 쪽도 이제 문자 사인을 좀 내놓고 그러고 나서 전략 기준 잡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KB금융은 문자만 내보내고 그 매수 사인 채팅방에는 안 올려드렸네요. 일단은 88,500원에 그 슈팅에 또 매수 사인을 또 냅니다. 그렇게 해서 KB금융 오늘 뒷부분에 KB금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두 달 동안에 지금 KB금융 포트폴리오에 이제 넣어서 들여다본 게 지금 몇 달째죠. KB금융 제가 한번 봐볼게요 다시.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인가요 문자가? 세 번째 문자입니다. 좀 2% 정도 형성돼 있을 때 그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2% 정도 변동해서 다시금 되눌리더라도 들여다 봐야 되는 기준을 설정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KB금융은 일단 이제 검색기에 지금 이제 떠 있는 상태인 거고, KB금융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도 있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게요. 월별 포트폴리오에서 KB금융이 6월까지 이제 진입이 돼 있었고, 그리고 6월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편입 단가 설정 범위가 79,400원에도 이제 편입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5월달 기준에도 이제 KB금융 75,600원 5월 포트, 그 다음에 4월 포트에 있었나요? 4월 포트에 69,500원, 그리고 3월 포트 기준에서 63,500원. 그러니까 63,500원부터 계속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 종가 기준에 3월부터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은 거고,
3월 달치 이거 좀 끄집어서 좀 주시겠어요? 3월 달치 KB금융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체 그렇게 해서 3월 기준 이후에 3, 4, 5, 6 이제 7월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4개월 조금 넘는 구간에 이 무거운 KB금융으로 38.58%. 그래서 그 3월 거하고 6월 거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좀 장중에 지금 좀 잘라서 PPT에 넣어서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KB금융 좀 더 전략 잡아드릴 때 전체적으로 좀 올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흐름들로 좀 놓고 보셔야 돼요. KB금융의 기준점은 고금리 기준에서는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업종군으로 그리고 거의 뭐 대박구가 없다 그랬잖아요. 월봉 보시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기준의 종목으로 형성이 돼요. 금리 인상 시기에 어느 시점에서든 금리 인상 시기에.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뭐 KB금융 쪽이 2000년 그 초반 기준에서의 그 흐름은 빠져 있는데 신한지주가 좀 엇갈려져 있는 흐름인데 하나 금융지주는 어떻게 되실까요? 금융지주 연도수 상장 이후의 연도수를 좀 보려고 그래요. 2006년으로 나와 있고 신한지주는요. 이게 이제 KB금융도 금융지주사로 전환이 되면서 신한지주 쪽 놓고 보면 되겠네요. 신한지주 쪽은 과거 데이터의 기준에서 그리고 KB금융은 이제 최근의 기준에서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보시면 그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하던 시기에 어마어마한 슈팅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 2006년 6월이란 말이에요. 2006년 6월 이후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한 게 12월, 2015년 12월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냥 내리 슈팅이었다는 거예요. 뭐 얘도 여기서 뭐 대밀고 내려간 거 이때 한번 휘청된 거 그리고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에서 22년 3월부터 23년 7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그때 이제 좀 주춤거리고 못 움직였었는데 지금 기준에서 이제 그 신고가를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거죠. 시장 지수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강세의 흐름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 맞는 그 누적 수급 범위도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요 기준의 주력주로서의 설정 범위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변동성 때문에 얘를 빼고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시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안 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신 얘가 있고 또 뭐 그렇게 됐다면은 좀 나아질 뻔했죠. 오히려. 근데 종목 수가 이제 6개이기 때문에 주력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6개이기 때문에 좀 빼놨습니다. 88,500원까지 오늘 매수인을 드린 거고요. 여기가 정점이 돼서 당분간 좀 쉬어가더라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이 5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선반영돼 있느냐 했을 때 수급은 선반영돼 있는데 주가는 선반영된 게 없어요. 수급은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23년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1위입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얘가 시가총액이 1위니까 그렇지 뭐 또 시세도 안 나는 애를 왜 자꾸 사라 그래요 이렇게. 근데 둘 다 틀린 얘기죠. 시가총액 1위라고 해서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찌됐든 매도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매수로 전환돼 있는 지금의 흐름인 거고 또 두 번째 기준은 주가가 못 움직였다? 절대 아니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죠. 지금 50% 올라와 있는 거니까. 농담이 아니라 대단한 슈팅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뭐 방송 원고든 전체 기준에서 또 요 이제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 한 1% 정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1% 정도 차이 있는데 우리 이제 PCB 업체 쪽의 기준점도 좀 잡고 있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도 그 3조 달러가 훼손되지는 않았네 그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2조 달러 이상으로 다 형성이 돼 있고 결론은 테슬라가 아무리 용을 써도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규모의 면을 또 놓고 보셔야 되고 PCB 업체 기준에서 이제 이스페타시스 신고가가 나왔고 LG 이노텍이 좀 과하게 밀려 있고
근데 전체 추세로는 좀 더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과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쪽 그 BH 쪽도 마찬가지. 우리 기준에서는 좀 과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26,450원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대밀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시세가 안 나서 이제 좀 짜증스러울 뿐이지. 그리고 삼성전자 보기 전에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글로벌 증시 전체 마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이 전혀 문제 없고 S&P 500 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 신고가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니케이도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얘네는 지금 엔화 약세 부분이, 엔화 약세가 무슨 뭐 거지 나라 만든다,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까지 힘들다, 그 이상한 소리를 듣지 말라 그랬잖아요.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그냥 제가 지금 찾아서 다시 올려드릴 텐데 힘드시다 하시면 윤정두가 설명해 놓은 금리, 유가, 뭐 환율 이런 부분들 영상을 보시면 돼요. 보시면 지금 올려드릴게요. 무료방에도 다 올려주시고. 이 날파리 한 마리가 어제부터 그냥 미치겠네. 앞에서 깔짝깔짝 듣는데 빨라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일본의 엔화 약세의 지수의 강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일 때니까 뭐 외국인이 들어와서 엔화 강세 뛸 때 환차익을 노리고 뭐 일본 주식을 산다. 이것도 뭐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엔화 약세 부분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 미국 달러 인덱스와의 관계인 거고 우리나라 원화 대비 그렇게까지 약세는 아니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제 어느 나라든 달러화 지수 환산을 하기 때문에 달러화 지수 환산. 그러니까 일본의 경기 동향 등을 감안했을 때에 달러화 지수로 환산했을 때 지금 지수는 올라가 있더라.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세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셉니다. 이 다우 지수하고 맞먹는 위치까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뭐 예를 든다면 3,300 우리가 형성돼 있을 때 31,000이었는데 31,000 대비 4만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고점 찍었던 그 위치 대비 30%가 더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4,000포인트. 대단한 거죠. 그 추세가 일본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유럽 쪽 이제 기억도 안 나시죠? 22년도 3월 달에 비이성적인 변동 한번 나온 거. 그게 우크라이나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그랬잖아. 뭐 저점이 더 깨지지 않았네. 그건 전체 추이 추세고. 그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흐름은 추이 추세고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깨졌던 그 저점까지 더 훼손되지는 않았다는 거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여기 이제 프랑스 까크가 우파 쪽 아주 극우파 쪽에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선반영된 거고 얘네를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전체는 초강세 흐름이다. 그리고 대만 가권지수는 TSMC 덕분으로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그 추이 추세가 그대로죠. 얘네는 그냥 뭐야, 그러니까 TSMC AI 기반에서의 그냥 슈팅 끝. 됐죠. 뭐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 이제 중국이나 항생 쪽은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중국 쪽이 지금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왜 10시 반에 얘네를 보냐고. 얘네 얘기를 할 이유 자체가 없는 브릭스 시장. 뭐 이머징 마켓으로 올라왔다 해도 항상 마찬가지. 중국으로 다시 영국에서 이제 넘겨주고 난 이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항생의 역할은 없어졌다 보시면 돼요. 전혀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죠. 미국, 일본, 유럽 초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뭘 바탕으로? AI 기반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뭐 지금 현재 당장의 기준에 삼성전자가 슈팅이 안 나오고 하이닉스가 오늘도 많이 밀린 거 아니냐? 뭘 많이 밀려요? 안 밀렸다고.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에서 보시면 일단 이제 포트폴리오 기준에 뭐 11월, 2월 그리고 이제 6월, 7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너무 많이 보여드리기도 칸수도 많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 7월 달 어제 방송 화면 캡처해 놓으세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 낙서 많이 해놓은 걸로. 낙서 많이 해놓은 걸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그 삼성전자 부분을 5월부터 우리가 편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6월 달 25%로 확대하고 지금 30%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 이유는 실적입니다. 하반기 실적 전망치 폭의 기준이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39조 돼 있는데 이거 지금 40조 넘기지 않았나요? 어제 나름대로 뭐 수정한 것 같은데 하이닉스만 수정한 거 아니야? 40조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38조 2천억. 오늘 어제 내놓은 게 조금 뭐 약하게 내놓은 건가요? 전망치가 좀 줄은 여기 있구나. 39조 4천억.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 전망치가 좀 가파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 내년에 55조가 아니라 올해 기준에 저는 50조 넘기리라 봅니다. 60조까지도 하반기 기준에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실적들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밀렸다는 거지. 동네 창피하게. 근데 결론은 지금 현대차가 2.57% 28만 원 공방이에요. 매수세는 나가야 되겠죠. 28만 원 공방에. 오늘 매수세이 나갔고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30%까지 드렸지만 50%까지 채우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중은 하여간에 뭐 주력주 자동차와 IT의 기준에서는 IT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만 55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만 55, 자동차를 30 이렇게 드린 건데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55, 50 그 수준까지 편입 설정 범위 크게 무리 없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5% 추가 25% 28만 원. 차상 최대치 신고가 30만 원 넘기는 거 당연한 수준 아니겠어요? 당연한 수준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주력 포트폴리오에 매수인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5만 지금 3천 원 공방까지 형성돼 있는데 현대글로비스의 추가 매수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자신감 가지시고 대처하세요. 개장초에 뭐 2차 전지가 더 가든 아니면 뭐 HLB가 저거 저 상태에서 뭐 슈팅이 더 나오든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나를 빼고 가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우왕좌왕 내동매매에서 따라붙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렇진 않죠. 오히려 이제 좀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들여다보는 쪽이 전체 이제 수익 손익 범위 끌고 가는 부분은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이제 그 24만 8천 원까지 매수세를 또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문자인가요? 그렇게 해서 25만 3천 원의 매수세를 또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글로비스 편입. 그러니까 그쪽은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지배구조 부분의 개선, 또 무상 증자, 그 배당 성향 같은 그 확장 부분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 HL 만도는 이제 결계 기준에서 이제 현대그룹의 계열사는 아니죠. 일단 어찌됐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흐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텐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도 얘기한 게 이거예요. 요 표는 제가 못 잘라드려도 오늘 마감 때 제가 못 잘라드려도 요 표는 당분간 계속 잘라달라는 거예요. 뭐 오후 근무자한테 시키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좀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 기준에 뭐 오후 근무자는 왜 출근하면은 출근을 안 올려요? 본인 맘대로 하나? 아직 안 왔나? 아유 피곤해 하여간에 피곤해. 예. 그래서 요 그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주하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쌍끌인데 일단 KB금융도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그 순위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기아는 외끌이에요. 외국인만 삽니다. 그래서 KB금융은 요거 전부 이제 뭐 KB금융 관련해서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전부 다 들어와 있어,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서 요것도 뭐 오늘 종가에 하나 잘라놓겠지만은 시간 없으면 이제 오늘 것까지 이제 그냥 가져간다고 치고 어제 거 기준으로 하나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KB금융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 그 기준도 요게 이제 조금 사이즈가
다르게 좀 나와 있는데, 그죠? 여긴 외국인 순매수만 돼 있잖아. 누가 자른 거야? 어? 다시 다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 그림으로 줘서 KB금융이 작년 1월부터 기준 잡으면 5위, 순매수 5위, 그 다음에 4위, 그리고 2위.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듯이 수급에 대해서 수급을 이기는 쪽은 없어요. 소형주, 뭐 예를 들면 HLB나 알테오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확인되지 않은 그 수급 범위까지도 이제 형성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쪽에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많은 대주 지분이 작고 유통 물량이 많은 쪽에 뭐 5%, 7% 들어와서 몇백 프로 주가를 들어올리고 그거는 인정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이렇게 KB금융이나 현대차나 또 그 밖의 종목군들의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집중된 매수 강도는 그거는 이제 매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다 보여드린 것처럼 매집이 돼 있는데 전체 시장의 영향이든 어떤 영향이든 과하게 이제 미끄러져 있을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라도 충분히 돌린다. 대형주의 기준은 그 부분. 그래서 8만 원 이하에서 계속 힘들었잖아요. 8만 원 넘겼다가 그 이하로 내려오고 막. 그리고 요거 칸수를 뭐 10종목이면 10종목 이렇게 딱 기준 잡아서 잘라주세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급을 보여드렸어요. 3억 4,600만 주다. 요 수급 범위가 5.8%다. 유통 물량이 없어요. 대주주하고 외국인만 따져도 85%예요. 기간 따지면 90% 넘죠. 그렇게 되면 유통 물량도 없는 애에 대해서 6%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 작년까지 포함해서 66%예요. 근데 알테오젠이나 HLB는 뭐 7% 들어오고 몇백 프로를 들어올려 버려. 유통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들이. 그러니까 들어올리고 나서 우리 둘 다 수익 낸 종목이잖아요. 그 들어올리고 나서 전환 물량을 어디다 팔아 먹었는지 그 확인 범위가 어렵다는 거지. 그 확인 범위가. 그리고 이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7월 2일까지 7,900만 주인데 이게 얼마나 그랬어요? 여기서 들어와 있을 때 이게 8,600만 주였어요. 그게 지금 7,900만 주니까 다시 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8만 6천 원을 지금 좀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저 앞전의 수급 대비해서 조금 물량이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손바뀜이 어마어마하겠죠. 저기서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친구들 3월 20일부터 공격적으로 들어온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8,600만 주를 때려 산 쪽이 다 바보예요? 말 같지도 않은 검증도 안 된 내용을 언론 플레이를 어디선가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비이성적인 내용들을 쏟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HLB HBM 관련해서 근데 그런 내용 가지고 이제 만약에 찔끔찔끔 매도가 출하됐잖아요. 저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3월 20일부터 들어온 그들의 물량 손절일까요? 그렇게 봐볼까 얘네들이? 단타 치려고 그냥 이렇게 들어온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전거래일까지 이제 3.3% 재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수급이 더 유입된다라고 보고 5일날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뭐 재료 노출이었어. 저평가인데. 그래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86,000원은 그냥 한 방에 뚫고 올라간다. 86,000원을요? 그럼요. 하루에 9%씩 움직였던 그러니까 하루에 9%가 아니라 주간 단위에 10%씩 움직였어. 그 이번 주에 10%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지 왜? 응? 결론은 지금 하방에서 굉장히 뭐 하방의 경직성이 뛰어나요. 하방 경직성이 뛰어난 게 아니고 주가가 미끄러질 이유도 없고 거기에 이제 수급이 어찌됐건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임이 긍정적인 거죠.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뭐 하이닉스 기준도 이렇게 옆으로 좀 당겨놓고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그 매수 사인을 지금 이제 내드려야 되는 위치인데 저점에서부터 지금 1% 이상 돌려놓고 있죠.
저점에서부터. 얘가 지금 뭐 문제가 될 만한 위치인가요? 와, 하이닉스는 왜 못 가요? 왜 못 가기는? 이게 문제될 만한 위치예요? 문제 전혀 없는 위치잖아.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이제 미끄러진 폭 기준 자체가 현대차가 이제 한 9% 밀렸었잖아요. 어제까지. 오늘 돌리는 거고.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오늘까지 해서 6.17 밀린 겁니다. 저 문제가 될 만한 조정인가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일단 현재 기준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봅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기준도. 그렇게 해서 뭐 돌리면 돌릴 때 기준에서 엔비디아가 쉬어가더라도 얘가 엔비디아만큼 슈팅이 세게 나왔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22만 8천 원 매수. 당연한 기준에서 매수. 비중이 약하신 분들은 채우셔야 될 기준. 우왕좌왕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해서 얘 슈팅 나서 HLB 상한가 한번 아니야.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손절을 하고 나와서 얘를 싫어한다 그 개념 아니죠.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도 설정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드리고.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에 여기서 이제 뭐 조정이 더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체 업황 자체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빅테크들의 수요, 엔비디아의 흐름보다도 빅테크들의 수요를 놓고 봐야죠. 빅테크들이 과연 7개의 빅테크 AI 관련 쪽, 뭐 애플도 뭐 어찌됐건 AI에 탑재한다고 하니 그 결론은 MS라든가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이런 쪽에서 전부 현재 고금리 상태에서 고금리 상태 경기가 좋으니까 고금리죠. 그 고금리 상태에서 계속적인 슈팅을 하겠다. 시설 확장하고 서버 증설하고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거기에 이제 그것에 대한 HBM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룡전기가 지금 플러스 1.5%로 돌려져 있는데 일단 뭐 HD 현대일렉의 일부 매도에 눌려져 있는 폭 정도 수준이고 재룡전기는 글쎄요 뭐 키움 쪽에 일부 매도가 있고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좀 많이 축소가 되면서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뭐 차분히 보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추가적으로 25만 5천 원 또 넘기는 지금 신고가 흐름에서 추가적인 슈팅 나오면은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자동차 이외에도 이제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이닉스 기준도 다시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 부분이 이제 지금 6월부터 해서 조금 둔화돼 있어요. 그 전에 굉장히 가파르게 8조 1천억에서부터 11조까지 그리고 11조에서부터 다시 20조 수준까지 불과 막 3개월 동안에 전망치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실적 전망치 부분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4,300만 주, 7억 2,300만 주짜리에 4,300만 주. 결국은 얘도 한 6%, 삼성전자도 6%, 얘도 6%. 똑같이 유통 물량은 대주주하고 외국인 합쳐서 그게 85%예요. 기간 포함하면 90%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은 대밀려서 깨져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급만큼 올려져 있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 계속 상향되는 거는 그냥 주가가 오르고 양봉이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다. 그거는 한미반도체. 그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거는 HD 현대일렉트릭. 주가가 오르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그건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펀더멘털적인 부분 이외에.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8조에서 작년 10월에 8조, 3월에 11조, 40% 증가한 거예요. 그 11조가 실적 발표 나오기 직전까지 해서 14조. 5월 달에. 그리고 나서 4월 달이죠. 그리고 나서 실적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면서 21조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21조까지.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급 범위가 확인이 된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도 이제 보셨지만은 1월 이후에
7월 2일까지 개인들 2,500만 주. 근데 얘는 2억 900만 주란 말이에요. 2억 900만 주. 주식수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 2억 900만 주의 주식수를 상장 주식수를 형성하고 있는 현대차의 기준에 이게 몇 퍼센트예요? 2,550만 주면 12.45%입니다. 얘도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 합치면은 80%가 훌쩍 넘어요. 그 상황에 기관 지분까지. 그러니까 지금 얘도 유통 물량이 없죠.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83%.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5%대. 중복 그 지분 신고 물량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의 수급 기준에서의 흐름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로 등극이 돼 있는 거고, 작년에는 2위였어요. 하이닉스가 1위였어요. 작년까지는.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라 그랬잖아요. 요 흐름. 요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17% 밀고 내려온 거예요. 17%. 이게 말이 됩니까? 17%? 요 수급, 저 공격적인 저 상상을 초월하는 매수. 상당히 강한 매수.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8% 가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온 것만 해도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들어온 게 저게 5%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우스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거든. 근데 주가가 고점 대비 이렇게 밀린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BH 또 LG노텍 이런 쪽을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HD현대 일렉트릭이 또 다시 이제 뭐 눌려 있는데 오늘 수급 범위에서 물량이 좀 출회돼 있는 흐름 때문에 연동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현대차 보면서 여기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전업종 등락 그 종목을 보시면 오늘 기준에 왜 내 거만 약할까? 왜 우리 종목만 개뿔 이렇게 약해? 야, HLB 갖고 남들은 초대박 난다는데 너 뭐 하는 사람이니? 윤정도 너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또 2차 전지 기준도. 또 2차 전지가 지금 검색기에서 다 빠져나갔죠. 고점에서 밀려서 그래요. 현대차가 떠 있어. 현대차가. 저 캡처해서 올려놓을게요. 현대차 떠 있고, 지금 이제 KB금융 쪽 같은 경우에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눌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검색기에서는 빠져나가는 흐름 기준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검색기에 이제 현대차 부분을 지금 캡처해서 올려드릴 건데, HLB 28%의 변동성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기 기준에서 이제 설정해서 그 대처하시는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그 매매시장 기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그렇게 잡아드리는 거고, 930 기준에서는 일단은 이제 두 종목이 떠 있는데, V1000에서는 종목이 무지하게 떠 있어요. V1300도 지금 시간에는 이제 1300 1시 이전이니까 1300 보셔야 되잖아요. 1300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이제 채팅방에 좀 올려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대차 그리고 요 V1300에 이렇게 1300이 너무 많다. 너무 많잖아. 솔직히 저 뭘 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기준에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 15시 기준에서 이렇게 1500 기준에서 딱 정리가 되죠. HLB 그다음에 KB금융 신한지주. 근데 이제 HLB 그룹주들은 막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없어. 지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뿌려대는 거고, 보도자료 지들이 뿌린 거에 대한 내용이지. 그죠? 자, 오늘 HLB 보도자료 그리고 뭐 증권사 보고서 자체는 없을 거고, HLB 보도자료 PPT 그리고 오늘 미국장 PPT에선 테슬라 PPT까지, 테슬라 차트까지 올려주세요. 테슬라라고 한글로 쓰면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알려주세요. 헛소리 더 이상 하지 말고 진짜 확 그냥
혼내줄 거다. 그래서 HLB PPT 보도자료 어떤 뭐 이슈가 있겠지. 뭐 중국에서 뭘 했다든 뭐 FDA 승인 이번엔 뭐 될 수 있다든 뭔 헛소리를 했겠죠. 헛소리일 수밖에 없잖아. 신뢰도가 없는 애들 공시 자체가 없잖아요. 공시라는 거는 의무 공시라는 게 있어요. 주가에 큰 변동을 줄 수 있을 내용은 의무 공시를 해야 된다는 기준인데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승인에 문제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승인되면 모든 게 바뀌냐 이거지. 어? 시가총액 16조까지 땡겼는데 대주주가 10% 지분 갖고 있으면 1조 6천억 갖고 있는 양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담보대출 다 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 뭐 담보대출 팔아서라도 상환하고 자기 돈 좀 한 몇백억 넣으면 안 돼? 지금까지 해온 작태가 수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 성장합니다, 끝내줍니다 얘기해놓고 결국은 전환 물량 다 팔아먹고 지금까지 실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수급이나 거래가 계속 유지될 때 그때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일단은 아니다. 어차피 이제 갭상승 이후에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개장 초에 있었던 이제 LG 엔솔 뭐 지금 뭐 4% 수준까지 3.78까지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 LG 엔솔 뭐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 좀 눌림 폭이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뭐 진입 이후에 흐름 자체들이 다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금 현대차까지도 이제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던 그 기준이 돼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저렇게 슈팅이 나오는데 결국은 1157개가 밀리고 있고 상승이 421개예요. 체감 온도는 무지하게 안 좋지. 야, 시장을 오르는데 내 건 왜 못 가니? 라고. 지수 0.12%뿐이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는 상승 종목이 270개뿐이 없어요. 0.33% 지수를 이제 돌려놓고 있는데 그 영향은 이제 삼성전자,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역시나 지주사, 금융지주사는 우리가 갖고 있던 쪽이고 금융지주사,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슈팅 나온 부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1%대 좀 눌림이에요. 조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LG엔솔 시가총액 3위짜리의 4%의 강세라든가 또 현대차의 가격 반발력, 이 정도가 이제 시장 지수 부분에 대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죠. 하이닉스 매수한 한 번 더 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이 23만 원 공방까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하이닉스 부분이 22만 8천 원에 매수를 냈으니까 23만 1천 원 공방 요 자락에서 매수를 냅니다. 충분히 뭐 낼 수 있는 자리이고 편입하실 수 있는 위치이고, 또 삼성전자의 긍정적 실적 발표가 결코 하이닉스에 부정적으로 형성되진 않아요. 만약에 부정적으로 형성돼서 눌림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땡큐한 거죠. 자, 비중을 제가 25%인데 계속 35%로 문자를 내보냈는데 지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5%, 만약에 35% 갖고 계신 분들은 살짝 옮기시는 전략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하이닉스의 매수 기준 이렇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누적 수익을 가지고 온 쪽이, 그게 이제 정점이 될 거냐의 기준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역부입장으로 급격히 쏟아져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좀 차분하게 대처해서 들여다봐도 무리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시고 현대차에 이제 파생돼 있는 쪽의 기준에 뭐 HL 만도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 오늘 저도 흥분해서 야, 이거 오늘은 이 정도 매수 강도면 거래는 제한적이지만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매수자인을 고민을 했는데, 문자 나간 게 이제 43,700원인데 약보합까지 밀려 있어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전체 종목이 어때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아 지금. 그거 감안했을 때 그나마도 이제 뭐 KB금융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PPT 지금 KB금융 나왔나요? 녹화 끝나기 전에 나와야 돼. 많이 안 고쳐도 돼. 문자만 일단 우선적으로 더 넣어주세요. 최근 거. 어? 문자만이라도. 지금 10시 반에 올려주고 1시간 지났어. 뭐 다른 업무도 했겠지만은 일단은 KB금융 PPT 어제 거하고 갖다 붙여서 좀 문자 포함해서 올려달라고 했잖아. 어차피 그 다 뜯어 고치지 못하잖아. 오늘 차트 내가 해야 될 거고. 응? 듣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그 수급 부분이 잘라준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PPT에 같이 넣어서 주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아까 3월 거하고 6월 거 그거 그 장중에 지수 계산까지 안 해도 좀 시간 뭐 괜찮으면은 해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작년 1월부터 또 작년 하반기부터 또 작년 이후에 이제 올해 들어서의 수급 범위가 전부 12%또 7.95% 올해 들어서만. 그리고 작년 그 7월 이후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누적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 범위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 평균 단가도 작년 이후에 그 쌍끌이잖아요. 개인들이 뺏긴 게 2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28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6만 원 올랐잖아요. 30%가 안 돼요. 매집이 12% 넘게 되는데 30%가 안 돼. 매집 12%면은 50에서 100%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50%라고만 따져도 33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100%면은 44만 원 가더라도 시가총액이 80조 원대뿐이 안 나와. 80 뭐 2억 1천만 주라고 해도 84조? 84조인데 순이익이 13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PER 6배, 7배뿐이 안 나와요. 굉장한 저평가예요, 지금. 응? 원래 이제 3배에서 7배 정도 그 사이에 움직입니다. 7배만 잡아도 85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7배 잡으면 지금 실적 90조 정도 나오겠네요. 90조 나누기 2억 1천만 주 해주면 시가총액 뭐 90조 나누기 2억 1천만 주면 얼마 되는 거야? 저도 좀 헷갈려. 45만 원 정도 되나요? 40만 원 넘겨야 된다는 기준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설정을 잡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막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파생돼 있는 현대글로비스 25만 6천 원 정도면은 매수 강도를 드릴 거예요, 더. 그래서 현대모비스하고 글로비스하고 갈등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무게감 줘서 모비스를 보겠다 했는데 글로비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뭐 굉장히 강력한 시세 형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설정을 잡은 거예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야, 대주전자재료는 뭐 저렇게까지 또 빼나? 코스닥이 지금 쏠림 현상이 한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뭐 대주조 오늘 5.78까지 올라왔었는데 참 어처구니 없네요. 어쨌든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꼬이지 않는 범위에서 주가만 이제 좀 미끄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현대차까지 이제 들여다본 거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력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는 거죠. 현재 기준에 7월 3일 기준에 장중 11시 뭐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 40분. 삼성전자 30%에 25%에 현대차 30%, 5%. KB금융의 무게감을 뺀 게 좀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쉽고 오늘 그 전달이 됐죠. 요거 뭐 작업하시는 분 기준에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제까지 기준에 우리가 이 친구들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한 거니까 나머지 종목 갖고 이제 순위를 잡아주시는데 뭐 당연히 KB금융 저 위에 세 종목을 빼고 KB금융 그리고 재룡전기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4월 이후로 수익을 좀 설정을 잡으려고 해요. 이탈돼서 이제 차익 실현한 기준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KB금융, 뭐 재룡전기 또 한 종목을 뭘로 해야 될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일렉트릭, 뭐 현대차, 기아 뭐 다 우리 주력주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LG노텍, LG노텍 거래대금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포착된 이후에 흐름에서 뭐 LG노텍 기준을 설정을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만약 도저히 종목이 없으면 이제 한미반도체를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저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어제 마감 방송 링크를 다시금 여기다도 포함해서 올려놔 드릴게요. 혼자서 뭐 충분히 지금 장이 너무 좋으니까 혼자서도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겠지만은 뭐 사실상 쉽지 않아요. 겪어보신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2분기 이후에 이 수급 범위도 쌍끌이 수급 범위도 여기도 이제 KB금융이 KB금융 여기에 넣었구나. 일단 하여간에 우리 쪽 종목군들에 저렇게 돼 있어요. 오늘 리가캠바이오도 이제 좀 미끄러져 있고 거꾸로 이제 그 슈팅 나왔다가 이제 대주전자들에도 좀 짜증스럽게 이제 깨져 있고 그래서 좀 짜증스러움이 좀 많이 형성돼 있긴 한데 일단 그래서 자 마저 보시면 이렇게 전일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놔 드리고 종목군들 기준은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20만 1,000원까지 이제 매수한을 드린 상태이고 그리고 자동차 쪽이 다행히 이제 돌려지긴 했는데 힘이 좀 붙여요. 28만 원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28만 1,500원까지도 힘이 조금 붙여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쉽죠. 25만 원 넘기고 이제 신고가 나오고 차익 실현 범위를 한번 또 잡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여유를 갖고 대처를 하는 상황에서 또 미끄러져 버리니까 HD현대일렉도 신고가 계속 내는 과정에서 주력으로 넣는 종목은 이제 사실상 차익 실현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한미반도체 있을 때 조금 제한적으로 설정하거든요. 계속 이제 누적적으로 매수 쪽으로 설정을 하는데 신고가 내주는 건 좋은데 대밀릴 때 변동률이 전력기기 쪽이 좀 크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KB금융 오늘 기준에서 기존에 뭐 주력주로서 문자 무지하게 나갔던 종목이죠. 얘도 편입하시는 게 자신감이 좀 결여되시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뒤돌아봤을 때 가장 그 수익을 내주는 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또 시가총액 8위 KB금융 이런 쪽이 됐죠. 33조 오늘 기준까지 하면 35조 정도 되나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이제 다시금 뭐 신고가 살짝 넘기고 다시금 이제 눌려져 있는 상황인데 얘도 애플발 영향 그리고 이제 당연히 AI발 영향 양방을 다 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신고가 내주고 있고 뭐 AI 쪽도 지금 전혀 나쁘지 않고 한미반도체 기준에서도 지금 뭐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미끄러져 버리니까 마지막 이제 그 19만 원대 슈팅 나오고 나서에 거기서부터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얘도 꽤 깊어요. 지금 꽤 깊습니다. 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16%입니다. 그래서 손절보다는 그 AI 쪽에 신고가 랠리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물론 엔비디아의 흐름이 나와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의 추이 추세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대처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미반도체 일단 유지를 하고 이제 신규 편입에 대해서는 조금 차분하게 대처를 할게요. 수급이 프로그램 쪽에서 명확히 강력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라든가 혹은 거래가 터지면서 눌린다든가 뭐 그런 기준. 현대글로비스 25만 지금 4천 원까지 슈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계속 유지되고 지금 거래가 슈팅으로 계속 연동이 돼야 돼요. 지금 거래가 요 거래 대금이 더 터져야 됩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월등하게. 그래서 올해 이제 뭐 누적적인 수급 부분도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맞나요? 아, 아니구나. 아직 안 들어오구나. 그 주주환원 정책에 자사주 매입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익 소각 부분도 지금 내용이 노출돼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배당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무상증자 배당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왕이면 눈에 보여지는 순매수가 확장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은 이것보다 더 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대금 보시고 그리고 상승 형태 확인형 이후에 그러면서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 보시고 그런데 단기 변동성이 만약에 이제 좀 크게 확장되면은 거기서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음봉 떨어질 때는 뭐 차익 실현 찾겠습니다만 이번 주 기준에 거래가 월등히 터지면서의 흐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놓고 봅니다. 종목이 그렇게 월등히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만도가 하여간 오늘 좀 쇼킹한 거죠. 얘도 전체 뭐 대주전자재료도 고점 찍고 나서 뭐 고점이 아니라 뭐 5%대 강세에서 이렇게 또 미끄러져 버리니까 3%까지 저 뭐 뭔 짓거리인지 사실상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룡전기가 그나마도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추가 편입의 기준은 그러니까 신규 편입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입의 기준은 좀 놓고 볼게요. 오히려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차익 실현할 건데 지금 위치에서 차익 실현보다는 아무래도 그 HD 현대일렉도 이제 좀 과하다 조정폭이 과하다라고 해서 가죠. 어제 그 수급이나 이런 최근 수급 대비해서 그쪽이 탄력을 받으면 이쪽의 변동성 확장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얘도 뭐 어제 일부 수급이 일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앞전의 수급들 감안하면은 이제 손바뀜 수급 부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뭐 93,700원의 슈팅이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그 93,700원까지의 슈팅이 그 근처까지 오고 뭐 꼬리를 달거나 했을 때 자체적으로 혼자 오버슈팅 나올 때 그럴 때 기준에서 이제 뭐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좀 고려를 해보든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재룡전기 부분 이쪽으로 놓을까요? LG노텍 밑에 남미 반도체는 위로 좀 당겨놓고 IT 그리고 거의 뭐 비슷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 재료도 아프지만 대주하고 리가켄바이오 쪽을 일단은 그 코스닥 시장에 좀 과한 조정폭의 설정 범위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놓고 보고 여기서도 이제 종목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한다면 정리해서 압축해서 움직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그 대주전자 재료나 리가켄바이오도 이제 매수 평균 단가 수준으로 늘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AI 기반의 종목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5일날 실적 발표해요. 그리고 BH, HD 현대트릭이 AI 기반에서의 종목군으로 그리고 자동차의 현대차 그다음에 이슈 불거져 있는 이제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나라 이제 그 기준에서의 정책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 HD 현대일렉이 오늘 이제 낙폭이 좀 있잖아요. 크잖아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나서의 낙폭. 어제 꼬리 달리고 오늘 꼬리 달려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짜증스러운 상황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추이가 이제 고점 찍고 무너진다 이 개념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실적 나오고 나서 이제 저는 노출이다가 아니라 슈팅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서 86,000원 빠르게 넘길 수 있다는 쪽으로. 그다음 하이닉스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비중만 조금 분산하자. 어디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5%씩 줬죠. 현대차도 지금 과합니다. 수급 대비. 그렇게 돼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림폭.
크게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BH도 지금 뭐 오늘 기준에 일단은 뭐 소폭의 방어력, 전체적인 종목군들 조정 감안했을 때, 또 자체적인 그 추이 추세의 흐름 감안했을 때 BH 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가 어때요? 그렇게 부정적인 위치로 해석되지는 않아요. 그죠? 고점 찍고 나서 이제 12.85인데 가지고 있는 이제 변동률 감안했을 때는 그나마도 하방 수급이 들어오고 손바뀜이 완벽하게 매도하는 쪽과 매수하는 쪽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편이에요. 파는 쪽은 팔고 사는 쪽은 계속 사고 또 손바뀜 나오고, 그래서 부정적이지 않다. 여기도 이제 슈팅이 아니 애플 쪽의 흐름 연 이틀의 흐름을 전혀 뭐 반영을 못 시키고 있어요. 얘도 그렇고 LG노텍도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위치냐 했을 때 또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LG노텍의 수급 범위도.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를 한다. 그렇게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이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잘 슬기롭게, 종목이 지금 뭐 벌써 9종목으로 형성돼서 적지 않은 종목인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계좌 수익 범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리고요. KB금융은 별도로 녹화를 뜰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템포 쉬었다가 별도로 녹화를 뜨고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뭐 외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VVIP 회원님들 같으신 경우에 강연에 이제 신청 인원이 조금씩 있으신데 우리 쪽에서도 저희 쪽에서도 빠르게 이제 그 일정 잡아가지고 강연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7월 중으로 할지 이제 8월 설정을 잡을지 좀 기준 잡아서 명확하게 좀 대처를 잡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유튜브에 포트폴리오 기준 방금 뭐 지금 녹화본 올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링크 나오면은 지금 녹화본으로 링크 잡아주시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하단에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